촬영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36분인데 주문 안 들어오겠죠. 거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낮에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이런 거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조명이 좀 누리끼리 해갖고 색깔이 좀 안 보일 건데 이쪽으로 볼까요? 이건 또 역광이다, 그렇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세로 보는 각도입니다. 왜 세로 보는 각도냐? 지금 옆에 미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낮에 만든 겁니다. 이 손님분들이 안 계시면 이렇게 좀 한 개씩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놨고 금액은 글쎄요, 한 그래도 28,000원, 27,000원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저렴하게도 쟤는 22,000원 하면 얘는 한 27,000원 해야 됩니다. 사실 원단 값 때문에. 원단 값은 받을 수 있으면 전 좋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근데 6개나 팔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 걱정을 일단 한번 하고 그렇다고 또 반마만 사기에는 어때요? 반마만 사기에는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뭐 저도 최대한으로 남기고 싶은데 근데 제가 어저께 대충 금액 대충 불러드렸잖아요. 개당 최소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큰 가방도 그냥 25,000원으로 저희가 다 팔았다 치면은 제가 구매 금액이 보니까 14만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었고 그러면 한 가방이 10개 정도 했죠. 그러면 25만원 정도면 그래도 재료값, 인건비는 벌었기 때문에 안 망하고 원단도 한 3분의 2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 정도면요. 그렇죠. 재고가 남아도 어느 정도 이게 만가이가 되죠. 막 말이 잘 안 나와서 그냥 이 말 저 말 섞어서 쓰겠습니다. 최적의 각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 미싱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러면 삼각대 탁 대면은 이게 삼각대가 또 틀어집니다. 그래서 잘 찾아야 되는데 그거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저렇게 만들었지만 와 저거 다 안 팔면은 손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막 그렇게는 그쵸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소 단위만 판매를 해도 원단은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욕심은 안 부리고 그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이것도 보니까 이게 살짝 휘어졌네요. 이 미싱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덜렁거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좌우로 덜렁거려요. 좌우로는 덜렁거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봉을 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재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뷰로 오늘 작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A16 모델인데, 그러니까 요거 두꺼운 상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쫙 됐고, 시접은 1.2 정도로 줬는데, 뭐 잘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그냥 모르시겠죠? 그렇죠? 1cm 시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시접이 한 요까지입니다. 원래 이 안에 한 0.8까지 정도는 엄청 두꺼운 시접이고, 여기는 완전 하이라이트죠. 이 부분은 막 천이 4겹, 8겹, 16겹 그렇게도 들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 살짝 밑으로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두께 된 곳에 이렇게 상침을 하니까 A16으로도 여러분들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미싱을 이제 빻아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 일단 그런 점. 그리고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는 제가 그냥 요런 거 미리 작업 좀 해놨습니다. 끈 같은 거 어차피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해놨고, 만들어 놔가지고, 상관없겠죠. 내일 다 완성할 겁니다. 오늘 중으로는 한 2개 정도 완성하겠죠. 그래갖고, 요렇게 그냥 이제 디귿자 받기는 어차피 공통이니까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이렇게 또 작업을 하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좀 미싱 좀
좀 쉬실 때도 됐죠. 맨날 지금 하시다 보니까 좀 지겨울 때도 있는데, 이게 항상 뭐든 작업이든 간에 재밌을 때 하는 거, 저희 가족들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갖고 어머니가 좀 지금 흥미도가 좀 제법 떨어졌을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맡아가지고, 제가 다행히도 원단을 새로 샀기 때문에 제가 좀 욕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옆에서 어머니께서 6cm 잘라주시고 4cm 잘라주시고 그런 작업을 조금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미싱으로 가서, 좀 밝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라벨은 지금 디귿자밖에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넣어주고요. 개봉할 때는 조용한데 두꺼운 부분이 오면 갑자기 소리가 다다닥 하면서 엄청 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미싱이고요. 지금 땀수는 4.0으로 하고 땀폭은 1.5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디귿자 박기요. 일자 먼저 박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니은자 해주고 있습니다. L자로. 당분 가는 각도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일요일에는 미싱 찾으러 가기 때문에 이제 F420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요 미싱은 내년 정도에 점검을 한번 받아보면 되겠죠. 다음번 점검 때는 학원에 또 요거 들고 가서 점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잘못 박은 줄 알았다. 잘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6cm 잘라주면 됩니다. 이게 뭐, 근데 이게 심지만 보이고 원단이 안 보이니까 심심하시죠? 요런 색입니다, 지금. 한 거는 이제 앞으로 투척하고 또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원래는 영상 찍기 전에 요거를 이제 다 6cm까지 받고, 그러니까 뭐 뒤집는 것까지 다 해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못 했고요. 오늘은 제가 사실 배달을 갔습니다. 이제 저희 모교 운송중학교는 사라졌고요. 그 자리에 반송중학교가 있습니다. 반송중학교는 남중입니다. 이제 배달을 갔는데, 다행히도 이제 제가 말했던 그 카페에는 사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저희 집은 좀 사실 손님은 그렇게 안 계신 그런 날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사실은 이제 딴 집보다 커피값이 500원이나 비싸긴 합니다. 이제 아무리 제가 서비스가 나가고 뭡니까 좋은 원두를 쓰고 뭐 그렇게 해도요, 실질적인 가격이란 그거를 참 넘기 힘든 동네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그렇다고 저가 경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저가 경쟁을 해갖고 제가 좀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집에 2,000원을 판다고 홀이 엄청난 그런 데가 있는데, 뭐 그거를 좀 따라 하는 거는 상도덕이 안 맞겠죠. 할 수도 없고요. 그거 따라 하다가 옆에 더 큰 데 생기면 망합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하기 싫고요. 손님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재봉을 하면서 개인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를 처음에 이제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렇게 좀 또 두 장이 더 남았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제가 처음에 구매하려고 했던 그 원단. 오늘 뭐 다 만들어도 되고 저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원단이 엄청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손님들이 보셨을 때 이게 작업이 안 된 상태로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으면은 이게 좀 정돈이 안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카페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가면서 내일은 이제 앞치마를 좀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방 얼추 했으니까 앞치마로 조금 또 구색 채워주고요. 비싼 앞치마는 이게 그래도 제가 뭡니까 이게 금액을 매겨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팔고 있으면 충광 왜 이래 비싸노 막 이러거든요. 이거는요, 이 원단이 리버티 건데요, 비싸요. 이거 선생님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는 원래 리버티는 원래 옷만 만들어도 50만 원이랍니다. 그런 원단 브랜드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비쌀 수밖에 없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납득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와서는요, 그냥 돈도 벌면 좋은데 이게 100% 참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최악의 상황은 그거잖아요. 이제 두 번 다시 그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에 이제 싸게 사가지고 이제 고마워하실 분들도 있고, 와싸 재수 이러면서 이제 가게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가게 하는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래갖고 뭐 똑같죠. 저도 막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한번 뭐 물건 비싼 거 샀습니다. 뭐 재이용 잘 안 하겠죠. 와 개이득 이러면서 끝입니다.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뭔가 요행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냉정하게 이제 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 망해야 되고요. 그래도 다음번에 원단 살 때는 그 돈으로 더 우리가 더 좋은 원단을 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그러면 손해를 조금 보고 팔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팔 것 같아요. 뭐 게임 같은 거, 장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특정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면 개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금액상 무조건 나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무슨 특정 뭔가 요즘 런닝화가 유행하죠. 그래서 런닝화인데 뭐 기능성이 있는 모델이라서 15만 원짜리 모델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팔든지 남이 팔든지 금액이 막 누가 중고나를 13만 원, 12만 원 이래 올리면 무조건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게임은 아이템도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무조건 100% 있기 때문에 그냥 금액만 최저가면 무조건 다 팔리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이게 주인이 나타나야 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재수 없으면은 주인 없이 계속 물릴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제가 최장기간 좀 재고 있었던 게 한 1년 정도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 밑에 구석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까먹어갖고 못 본 그런 가방이 한 개 있었는데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쁜 가방인데 일반인들은 그 흰색 가방이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그러면 일단은 돈이 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거를 투자를 하고 다른 원단 사갖고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해보니까. 자, 이제 요거는 5cm로 바닥감을 잘라줘야 됩니다. 제가 자를 여기 놔놨는데 어머니께서 다른 위치에 또 놓으셨나봐요. 그럴 수가 있죠. 오늘 저 자리에 어머니가 앉으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찾았고요. 자, 요걸로 시접 빼고 5cm입니다. 요거는 짜투리에 남가서 따로 빼놓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반 작업 한꺼번에 하고요. 뭐 가방 1개 정도 그렇게 만들까요? 뭐 짧게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를 아직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 초창기 때부터 유튜브 봐줬던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별 말이 없어서 안 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보면 제 구독자분들 특징이 댓글을 초반에는 열렬하게 달아주시다가 어느 순간 보면 댓글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아 이제 제 거 안 보시는갑다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항상 좀 있었고 이제 저희 가족들도 안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저께 이제 스파크 타고 운전하는 영상을 아버지께서 또 보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뭐 그렇구나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그거고 이제 제 학교 이야기했던 거를 뭐 좀 봤다고 하니까 그냥 어차피 이런 거는 뭐 간단 작업입니다. 단순 작업이라서 그냥 지금 시접으로 5cm 그냥 자른 작업입니다. 이거 하면서 학교 조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조교를 갑자기 정진원이 왜 했냐? 저는 그때 참고로 이제 퇴사를 하고요. 실업급여 타고 있었거든요. 실업급여.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실업급여 타는 거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놀면서 막 탑니다. 근데 그 받아먹는 돈을 제가 뭐 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돈 쓰는 거 좋아하던 그냥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돈 관리 한 개도 안 되죠. 그래갖고 버는 족족 뭐 애들 밥 사주고 뭐 노는 거는 거의 안 놀았던 것 같아요. 뭐 거진 밥 사 먹는다고 돈 다 쓴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하면 제가 제일 형이니까 왠지 애들 꼬꼬맹이들 있으면은 그냥 밥 사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자, 그거는 그거고요. 그리고 옷 사고 뭐 그런 데 돈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옷도 진짜 구질구질한 옷 진짜 많이 사갖고 버린 옷만 수두룩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튼 그래요. 늦가기 나이에 이제 20대 중반 넘어갔고 갑자기 이제 그때도 옷을 좋아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비싼 고급 옷을 한두 개씩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막 5천원짜리 옷 하면 한 개 사고 바가지도 써본 적 있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거는 그거고요. 물론 도중에 뭔가 나름 뭐 그런 거 사업 같은 거 하고 싶어 갖고 뭐 이것저것 투자금 모아 갖고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그런 것도 있었죠. 자, 그거는 그거고. 아무튼 실업급여 그렇게 받으면서 그냥 어제 보면 개꿀 백수 라이프를 즐길 수도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저희가 빨리 갑니다. 그쵸? 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그래도 일이 끝났으니까 휴가는 조금 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 달, 2달 정도 그러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안정숙 교수님요. 안정숙 교수님은 참고로 제가 교수님 수업에 그 뭐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할게요. 자, 뭐 아무튼 사실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특정 교수님이 지각을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강의 평가 때 이 교수님 맨날 지각한다. 등록금을 270만 원 주고 다니는데 수업 시간 까먹은 거는 보상도 안 해주면서 이거는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제가 완전 막 익명으로 된다 해서 그렇게 적어서 냈어요. 익명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익명이 아니고 그 담당 교수님한테는 이제 그게 날라갔던 겁니다. 대충 뭐 느낌 오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한번 대학 다니면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자, 그거는 그거고 우리 그 지도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니까 취업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서대가 워낙 뭐 사실은 뭐 취업률 한 개 빼고는 뭐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뭐 물론 요즘 동서대는 모릅니다. 뭐 저희 때는 그랬고요. 저 때만 해도 이제 실업계 친구들이랑 인문계 친구들이 섞여 있으니까 아무튼 매학 분위기도 뭐 거진 조성 안 되고 뭐 참 그랬었는데
대학교에서는 아무튼 취업률을 올려야 되니까 저보고 빨리 취업을 하랍니다. 전화가 와서. 그거를 이제 대학교 안에 방침이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그냥 연구를 하고 싶지만, 근데 연구하려면, 연구비가 나오려면 학생들이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 다음 학생들도 들어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전혀 몰랐고, 이제 나중에는 막 공부하다 보니까, 뭐 그렇겠구나 하고, 뭐 교수님도 교수님의 사정이 있었겠지, 뭐 그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제가 쉬고 있는 걸 보니까 취업률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어째 또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이제 학교 조교라도 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수면은 배우는 게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직장에 취업해서 뭔가 기술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조교를 하면 뭘 배울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해보고 결정할까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조교하면은 보통 뭐 학부생들한테, 저희 학교는 좀 싸가지 없게 하고 막 그런 좀 조교들도 많았거든요. 반깡패처럼.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는 저 사실 하기 싫고, 그냥, 근데 조교도 보니까 그렇게 학사 조교가 있고요. 그냥 저기 교무실 같은 데 있어서 행정 처리하는 그런 조교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디지털 콘텐츠, 그런 학과가 있더라고요. 부산 디지털 대학교인가, 이제 거기로 가래요, 갑자기. 저는 동서에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조교가 한 명이 필요해서 불렀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가니까 엄청난 좀 조직 문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가니까 저만 이제 20대고 나머지는 다 이제 30대 중후반 꺾이시고, 이제 그런데 가니까 이제 일거리는 엄청 쌓여 있고요. 전화를 이렇게 뭐 돌리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부생들 리스트가 200명 정도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디지털 콘텐츠 학부입니다 이러면서 전화 돌리면서 그 뭐 학교 좀 오세요 하면서 학교 홍보 멘트 하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시키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맨날 전화를 해야 돼요. 맨날 그거를. 저는 이제 조교를 하길래 조교가 이런 업무인가 이제 싶죠. 그냥 완전 그냥 짬처리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콜센터가 됐죠, 순간. 부산, 아무튼 거기 가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저는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좀 정성껏 응대해가지고 최대한 학교에 좋은 느낌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 스타일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처음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 응대율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서는 답답하게 뭐 하냐, 뭐 그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답답하게 그러니까 저는 인사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돌리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전화를 돌려서 그거를 다 채울 생각을 해야지,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면 언제 끝내냐. 근데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저의 반항 본능이 올라옵니다. 아니, 한 명 한 명 정성껏 이렇게 대접을 해야 오는 거 아닌가? 왜?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장사꾼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한 명 걸려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따가 대충 업무 아시겠죠? 그래갖고 뭡니까? 돈 주니까 그걸 해라 한 겁니다.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뭔가 기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미 체계가 다 돼 있는 것에서 저는 부품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뭐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이제 상사들의 뭔가 좀 안 좋은 거 있으면은 뭐 저한테 떠넘기더라고요. 그거를 봤는데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한 건데, 조교한테 내가 줬는데 조교가 실수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거지 한 3명에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좋게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뭐 처음에 이제 그런 부조리를 당해보니까 뭐 그럴 수 있구나 했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한 2주 만에 나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랍니까? 요새 애들은 끈기 없다, 뭐 또 이런 소리 하죠. 그러면서 막 이제 온갖 인신공격을 합니다. 뭐 직장을 그렇게 옮기면 되니 뭐니 하면서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는 저랑은 안 맞겠죠. 이제 비전도 꿈도 꿀 수 없고 오히려 이제 까라고 하면 까야 되고 이제 총알은 제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밑에 조교들이 다 나갔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나간다 하니까 옆에 그 다른 그 여성 조교분도 있으셨거든요. 30대 후반 분이셨는데 저한테 항상 짬 처리하다가 좀 뭐라 합니까, 이제 제가 나가버리니까 이제 본인이 다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좀 분노감을 굉장히 느끼시는 걸 제가 좀 봤어요. 그럼 본인도 때려치우면 되지 이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참 사람이, 그분은 조교를 오래 하셨다 했어요. 근데 조교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또 조교를 한다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사실은 이미 저는 서점을 다니면서 장사의 맛을 봤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합리한 거를 계속 이제 맞닥뜨려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냥 나오니까 교수님께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주 그냥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냥 저는 안 갈 겁니다 하고 그냥 안 가고요. 근데 뭐 제가 그때 진짜 순수한 나이 교수님 쪽 가니까 그런 거 시키던데요. 그거는 일본어학과 나와가지고 전공도 못 살리고 안 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뭐 처음부터 그런 거 알았으면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정하게 그렇게 이제 막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몇 번 전화했는지만 중요한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그렇죠 말라갑니까 그거를. 아무튼 좀 확고하게 똥꼬집이 셉니다. 자, 그래갖고 그래 있으니까 이제 동서대에 또 조교가 자리가 났답니다. 이게 또 저기 뭐지 디지털 콘텐츠 학부인데요. 저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봐도 저의 과의 느낌이 들었고 뭘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뭐 저는 뭐 출근할 때 뭐 30분 일찍 가고 20분 일찍 가고 뭐 보통 그 정도는 하거든요. 혹시 제가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학부 조교가 있고 뭐 좀 그 중에서도 좀 높은 조교가 있죠. 그래서 그분이 아무튼 저보다 한 살은 어리셨는데 그래도 이제 선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높임말 계속 썼습니다. 퇴사할 때까지 높임말은 계속 썼고요. 계속 술 먹으러 가자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조교님들은 다 여자분들이셨고 굳이 뭐 저는 근데 가기는 싫었어요. 가기는 싫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장이 너무 더러워서 이제 저는 책장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공용 책장이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찾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물론 물어보고 했어야 됐죠. 근데 이제 저는 아무도 저는 그 책장에서 책을 꺼내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보고 있다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 몇 달 있다가요. 근데 갑자기 정리를 하니까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그거를 왜 정리하냐부터 해서 저는 참고로 퇴근하고 남들 다 가고 나서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 부조리함이 또 끝이 없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서적기 일을 했으니까 책장 정리는 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찾을 수 있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다 해놓고 책 크기별로 다 해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죠 아예 그건 제 분야였으니까요. 근데 제가 맨날 일찍 오는데 반해서 이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맨날 뭐 30분, 기본 1시간 반, 뭐 그렇게 늦게 가시는 분이고, 근데 또 퇴근을 하면요, 퇴근을 안 하시고 학교에서 막 4시간, 5시간 근데 또 있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눈 감아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 사정이고 교무처에서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죠. 그래갖고 어느 날은 전화가 와갖고 이제 그 선생님 어디 갔냐, 딱 9시 되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이제 출근 안 하신 거죠. 그쵸? 근데 항상 늦게 오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 뭐 잠깐 뭐 이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뭐 담배 피러 가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분이 딱 뭡니까? 딱 한 2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갖고 안 들어왔지? 이러면서 딱
나는 그 친구가 늦게 오는 거 원래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요. 그래갖고 개인 폰 알려드릴까요? 이래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도 나중에 이제 끌려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탓이 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거기도 이제 남 탓을 다 해버리고. 그냥 그런 걸 몇 번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진원쌤이 꼰질렀다 이제 이렇게 정치판을 딱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것도 안 맞겠다 싶어서 그냥 퇴사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냥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교해 보니까 더 배울 것도 없고요. 이미 이상한 전산 시스템에 사람이 억지로 적응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보니까 부품이었습니다. 부품이었고 그냥 땜빵이죠. 딱 해보니까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히만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비생산적이죠. 제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거는 휴식인데 배우는 게 없는 겁니다. 시간만 보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뭐라도 배우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더 만들어 보고, 공장 가면 그래도 한 개라도 더 만들 거 아닙니까? 그쵸? 저는 이제 그런 거라도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 없으면은 놀아야 되고, 오히려 안 놀면은 뭐라 하거든요. 그럼 아무튼 개인 공부 같은 거 하시면 또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9c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9cm고요. 그렇게 해서 표시 일단 해놓고 끈 부착 작업하겠습니다. 간단한 작업만 오늘 연달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제 봤죠. 그냥 아닌 것 같으면 뭐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여러 번 다녀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미 병든 곳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싹 물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근데 그런 직장 찾기가 참 힘들죠. 맞죠? 그러니까 아무튼 배우는 거라도 있으면 제가 남아서 배우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으니까 저를 잡아둘 수 없겠죠. 그래갖고 이제 지나다 보니까 완전 저는 사회적으로는 완전 그냥 매장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겪어보신 분들은 겪어보셨겠죠. 그러면 그렇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갈라니까 그 쌤이 또 와갖고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되냐. 알죠.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던 그분이 또 와갖고 저의 이렇게 팔꿈치를 잡으시면서 얼마나 이제 속물입니까? 그렇죠.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남을 싹 버려버리고. 전 사실요, 일은 잘했어요. 일은 억수로 잘했는데,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저는 너무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최대한 요령 피우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안 맞겠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의 뭔가 상급자가 있으면은, 그런 요령 피우는 사람 보고 항상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 혼나는 거를 나 때문에 혼났다. 이제 이렇게 남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런 정신병은 제가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많이 겪어봐야 됩니다. 사람을 더 만나보셔야 그게 치유가 됩니다. 제가 그거를 낫게 해줄 자신 없고요. 그냥 제가 퇴사해버리면 되죠. 이제 조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근데 좀 물감 아무리 이제 물이랑 기름이랑 안 섞인다 해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서로한테 좀 그렇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빨리 퇴사하는 게 낫죠. 그러면 맞죠. 그냥 그게 낫습니다. 그래 하고 그냥 좋은데 걸릴 때까지 계속 그냥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좀 저의 20대 후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면세점도 들어가니까 면세점도 저는 면세점 정직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청도 있더라고요. 면세점 하청.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면세점에서 일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일본어로 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일본어로 상담도 하고.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일본어보다는 중국어 쓸 일이 더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관광객이 훨씬 많죠.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좀 괜찮아 보였어요. 처음에 저희 동갑만 4명이었고 이래가지고, 물론 남자는 저랑 딱 2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여성분들이셨거든요. 여자만 한 10명, 남자 2명. 저는 참고로 이렇게 여자들 많은 곳 가면은 말이 없거든요. 그냥 혼자 책 보고 있고 절대 모임 참가를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자애들이랑 말 잘 안 했어요. 그냥 동갑인 애들이랑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술 먹으러 가자, 뭐 안 갈 건데 이런, 혼자 집에 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것도 보니까 뭐 발전하는 것도 없고, 뭐 앉아가지고 그냥 승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회사가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게 좀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직원들을 대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너무 옛날 분들이시고 전혀 안 됩니다.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도 이제 직원들이 많이 싸워가지고 그런 이제 다 나갔거든요. 한꺼번에 거진 출퇴사했습니다. 거기도 월급을 갑자기 깎는 등 그런 일도 있었고요. 최대한 참으면서 하려고는 했는데 저도 그냥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2시간도 더 일하고 또 돈도 안 받고, 왜냐하면 이제 남들보다 그러면 더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승진도 빨리 할 수 있고, 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면세점에서 같이 일하던 그 아주머니들은 좋았어요. 같이 이제 지내는 건 좋아하는데, 역시나 이제 좀 옆에 동갑 내기 여자애들이랑 비교하면요, 남자한테는 확실히 잘해줍니다. 근데 여자들한테는 진짜 여자끼리지만 무서워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저한테는 막 간식도 사주는데 여자애들한테는 그런 거 안 사줍니다. 그냥 여초라서 그거는 또 더 하겠다, 그쵸? 자, 아무튼 그것도 보고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거 내 장사를 해야겠구나. 예, 그쵸. 예, 그게 그 장사들이 그 업종들이 나빴던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거 진짜 그냥 나라는 사람을 알았다, 그쵸? 나는 그러니까 좀 요령도 못 피우는 유도리도 없는 사람이고, 좀 이렇게 좀 가방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만들어 볼게요. 임시 고정입니다. 그냥 저라는 사람은 아무튼 이제 그런 데는 어차피 그냥 어울릴 필요도 저는 못 느꼈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게 즐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술만 먹으면 괴롭지, 다음날 숙취한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왜 먹어야 되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그냥 나는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런 느낌. 나는 사실은 또 여자애들이 다 남자친구가 다 있었어요. 근데 막 술 먹으러 가자니까 그것도 사실 가기 싫더라고요. 굳이 왜? 미움 살 일도 하기도 싫었고요. 자, 아무튼 저의 20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냥 진짜 재미없게 살았죠. 남들이 보시기에는 재미없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까지 계속 그래 되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소비 습관이 그때부터는 좀 생겼거든요. 돈을 모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면세점 다닐 때는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진짜 복도 걸어 다니면서 책을 읽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냥 이동시가 아니라 밥 먹으러 갈 때, 그것도 이제 한 지하까지 걸어가는데 막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한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맨날 책을 달고 살았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 책을 읽자마자 이거 퇴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의 추월 차선 책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책을 진짜 한 2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책을 읽고 나서 완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당장 일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또 해보니까 그냥 요행을 바라지 말고 차근차근 조금 하는 그런 일을 좀 더 소중히 해야겠다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좀
몰랐지만 30 되면서는 좀 느꼈거든요. 이게 시스템으로 굴릴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맨땅 헤딩부터 해서 제가 기반을 잡은 다음에 그냥 일을 해야겠다. 자, 그래서 20대 때는 그런 거를 좀 저에게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놀러 가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지. 그러면서 이런 직장 다니면서 돈만 받으면서 내가 그냥 상사 비만 맞춰주면서 일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이래갖고 나는 안 행복한데. 오늘 완전 썰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제 진짜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 저도 지금 같은 마인드가 아니고 억울하죠. 제 입장에서. 그래갖고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진짜 머리가 빠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원형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고 숱도 잘 납니다. 그때 진짜 제가 탈모가 오더라고요. M자 탈모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갑자기 엄청 뜨겁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때마다 그냥 퇴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업을 하기 전에는 경험이 많아야 되니까 최대한 이것저것 회사를 좀 돌아다니면서 좀 이 사람들은 장사를 어떻게 하냐 싶어가지고 그런 데는 입사 지원서를 항상 다 넣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해보고 또 여기 조직 문화가 별로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조직 문화 마음에 들었던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문토스트였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저도 사주 이야기 보셨듯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장님 눈에 들면은 참 일이 항상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직장은 그래도 제가 항상 장기 근속을 했고요. 문토스트도 사실은 좀 뭐 부조리한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기술도 배워야 되고 이게 돈도 모아야 되고 창업 자금을 이제 막바지로 먹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인생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녔고, 사장님께서는 사실은 퇴직금 받으려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일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사실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도저히 저도 화병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막 욱욱 하고 막 그런 거 많았거든요. 지금이야 아주 평온하게 이제 미심 밟으면서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조교 때부터 해서 계속 뭔가 이제 결국은 그렇죠. 창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그러니까 한 10군데 넘게 저는 보고 그냥 사람은 거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대기업도 대기업이지 사실은 저의 완벽한 그거를 충족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자유도 높게 뭐 이것저것 뭐 개발도 하고 뭐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결국은 사장님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돈은 더 벌고 싶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가 돈을,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다들 돈 벌고 싶죠. 월급쟁이보다는 돈 더 벌고 싶으니까 결국은 이제 독립을 하고 싶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손님 응대하는 것도 문토스트에서 이게 저보다 선임 있잖아요. 그렇죠? 선임들이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지 마라, 손님한테 웃어주지 마라, 뭐 이러는 친구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근데 이제 대표님은 또 그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표님도 일부러 손님분들 웃기려고 좀 일부러 좀 뭡니까 웃긴 복장도 하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좋아하시는데 또 직원들이 저를 안 좋아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나중에는 뭐 자기 그 아들분이 있어요. 아드님이랑 저랑 동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점 매니저를 같이 둘이서 하는 게 어떻냐 하시던데, 사실은 전 그것도 조금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족쇄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안 느낍니까? 그게 족쇄가 됩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돈은 버리는 거 전 알아요. 돈은 버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350 이상 돈도 받아 보니까 세금 떼이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세금만 거진 50만 원 넘게 떼이잖아요.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일은 진짜 힘들게 하는데 이제 시급은 못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계속. 그렇죠. 다행히도 지금 이 직장을 구하고 나서는 이 직장이라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장사하고 나서는 그런 게 싹 없고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딱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쵸? 제가 막 엄청 큰 돈은 못 버리더라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딥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큰 가방 한 개 만들어 봅시다. 줄 그어놓은 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두꺼운 거 재봉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건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됐고. 자, 그러면 뭘로 시작할까요? 요거 할까요? 손이 잡혔으니까 얘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옆에 의자에다가 원단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걸 보조 테이프를 삼아서 쓰고 있습니다. 요건 사실 식서, 푸서 상관없이 천이 쭉쭉 늘어나서 제가 그냥 할게요. 이게 좀 걸거칩니다. 그쵸? 와이드 테이블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만 박을 건데요. 그쵸? 대학교 조교 생활은 그랬다. 그냥 처음엔 사이 좋았죠. 다들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실수가 저의 실수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애들이랑 못 어울립니다. 제 친구들 보면 다들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솔직하게 하고 농땡이 안 부리고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그쵸? 그냥 저랑 딱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냥 진짜 순수한 애들입니다. 제가 순수하다니까 좀 그런데 왜 이래 삑삑 소리가 날까요? 이게 삐끄덕 소리가 잡음이 계속 납니다. 그쵸? 이것도 6cm 잘라주겠습니다. 근데 가위질을 한꺼번에 할까요? 지금 한 개 더 해야 됩니다. 가방을 2개 합시다, 여러분들. 3개까지는 아마 못 할 것 같고요. 2개를 합시다. 그러면 세트로 할까요? 이 꽃가방 말고 요거 화려한 요 가방 말고 다른 가방으로 2개 합시다. 3개가 되면 3개 다 하고 싶은데 요거 그냥 창구멍은 옆으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6cm씩 잘라주겠습니다. 그냥 마른
다른 작업을 위해 겹쳐서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네요. 이게 단점이 이게 꽉 안 끼워지더라고요. 이게 꽉 해야 끼워집니다.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가야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또 이렇게 봉합할게요. T 제공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소음이 큽니다. 요 미싱이. 다른 것도 해줄 거예요. 다른 직장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제가 다른 직장 많이 가봤잖아요, 그렇죠? 보자. 그동안에 뭘 또 해봤지? 저기 뭐지, 연산동 홈플러스 쪽에 보면 아이스크림 집이 있습니다. 이게 로반스윗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일을 해보니까 그 뭐지, 그 쌀 아이스크림 이런 거 파는 집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요 장사를 하면서 제가 무려 6시 퇴근이 가능하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뭐 일 마치고 연산동에 바로 제가 그냥 버스를 타고 출근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면은 이제 모자를 쓰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요. 원래 일하던 이제 직원분이 있으셨는데 아마 군대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청년분이 나가시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일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동서대라서 뽑혔더라고요. 이제 사장님들이 동서대 부부셔가지고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그냥 갔고 그 다음에 제가 라떼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라떼 아트도 되고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하트 이런 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근데 제가 이게 뭐지, 이것저것 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력서에다가 뭐 1일 평균 500잔 이상 제조부터 해서 뭐 문토스트에서 뭐지, 그러니까 가맹점들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음료 같은 거 뭐 점검 뭐 봐주고 뭐 그 기계 뭐 봐주고 뭐 그런 거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런 거 어제 보면 교육 담당도 했었고 이제 그런 거를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다 적어놨는데 이제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500잔? 야, 우리도 할 줄 안다. 근데 이거를 농담 삼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썽을 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째 참 또 이런 분은 또 좀
느낌이 안 좋죠, 벌써부터. 예, 그러면서 자기는 라떼를 2년 동안 해도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학원을 그 정도면 사실 가는 게 맞거든요. 학원이 그래도 공식을 알려주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죠. 그래갖고 진짜 하고 싶으면 그 정도는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불만을 나한테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있어 보니까 있을 때가 좀 아닌 것 같죠. 또 일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모르니까 이게 뭐라 해도 막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며칠 딱 있어 보고, 여기는 금액이 이렇고 보관은 이렇게 하고, 아이스크림으로만 매출이 안 나니까 이제 샌드위치를 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샌드위치도 사실은 보면은 많이 남겨먹기 힘들죠. 그쵸? 그 로스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보고, 아무튼 경력자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뽑아놓고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사실은 커피 업계에서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잘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는 인정이 전혀 안 되고, 저한테서 이제 좀 뭡니까, 질투를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뭐라 받아줘야 됩니까? 상사면 다 받아줘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 그렇죠? 그래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본인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뭐 거기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다니는 건데, 입국감 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설명은 안 드립니다. 맨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월세 없이 그냥 이제 판매 수익금 %만 주면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장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들었고, 근데 홈플러스가 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매장 안에 또 있어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매출을 봅니다. 그렇죠? 이 매출로 되나 싶은 거예요. 제가 봐도 이 매출로 아이스크림이 단가가 사실 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프랜차이즈인데도 이 매출로 장사가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뭐 사장님 부부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로열티도 분명 줘야 될 건데, 남의 가게 매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이제 사장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다른 거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라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오징어 같은 거 손질하시는 거 배우러 가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예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좀 장기 보관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 냉방비 같은 것도 많이 들고, 그람수를 진짜 잘 그걸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음료도 다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엄청 꼬아놔가지고 진짜 정리를 안 해놔서 조금 간소하게도 안 해놓고 시스템도 안 갖춘 상태에서 그냥 이거 외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르치는 게 귀찮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딱 보이니까는 그냥 이 사람은 경영만 하고 싶고 딱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딱 일하기 싫죠. 그냥. 근데 몰라요. 거기서 얻는 게 있으면 또 하겠죠. 그냥 카페 경력이 필요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또 이야기가 틀립니다. 아무리 싫어도 일은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보다가 그런 사장님들의 감성파리를 제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딱 사실은 일만 하고 가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익이 진짜 제가 가져가는 수익이 100만 원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그냥 공부 겸해 간 거였는데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는 돈 벌기 싫대요.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알바 뭐 알바란다. 알바는 또 그런 거 해봤고, 30 넘어서 알바는 그런 거고, 아무튼 스펙이 되니까 바로바로 이제 또 채용을 해주시니까 그런 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피규어 회사도 처음에 이제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북컬처에서 업무를 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대리님이셨나? 아무튼, 자기도 그 손님으로 간 경험이 있어서, 거기 직원이라면 믿을 수 있다. 이러면서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래갖고, 뭐, 그거는 좋아요. 네, 좋고, 저 처음에 진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창고형에서 그렇게 업무를 하시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땅값이 싸니까 창고를 넓게 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상 쪽이거든요. 사상 쪽이고, 공단이 또 뭐 있고 이러니까 뭐 그런 이점이 있겠다 이제 싶었고, 그 다음에 그 피규어를 보니까 재고를 안 가져가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쵸?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근데 대표님이 막 25 이러셨거든요. 저보다 한창 이제 나이 어리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제 결혼도 일찍 하셨죠. 그러니까 월 500씩은 자기들이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다 회사에 투자한다 하더라고요. 이거 잠깐만요. 그걸 안 해서 이게 3cm 표시를 안 했다. 저는 그 끈통 3cm로 합니다. 요즘은. 다 좋아요. 제가 해본 일거리 중에서는 가장 시급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만큼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 하시니까, 젊으신 사장님께서 하시니까 복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리시니까 이게 상처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 관리에서 멘탈이 좀 많이 깨지시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진짜 제가 뭐 나쁜 사장님이나 뭐 그런 이야기만 했지만 안 좋은 직원도 있죠. 반대로. 그런 상황을 보면은 본인이 이제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이랑 기본 싸웁니다. 그러면 직원도 사실 싸우면 사장한테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좀 퇴사를 뭐 아무튼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4명이나 내 밑에서 일하다가 나갔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특징이 대충 좀 나오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제 아니면 본인이 상처받기 전에 이렇게 사람을 쳐내는 거나 아니면은 좀 일부러 싸움을 거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투광은 아닌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그렇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인수인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안 받은 건데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계속 가르쳐줬는데 왜 계속 그걸 하냐. 저 받은 적 없는데요 하니까 이제 계속 뭐 했다는 겁니다. 대표님이. 그래갖고 그래요? 그러면 저 그냥 퇴사할게요 이랬거든요. 계속 그래 하시면 저는 일 못 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냥 간단하죠. 그냥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 그만둬. 제가 근데 진짜 어떻게 일했냐면 진원 씨 제 오른팔 하세요 할 정도로 제가 진짜 일을 잘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고요. 딴 사람들 다 집에 갈 동안에 저는 그게 야근하면 야근 수당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에 찍어야 되는데 제가 맨날 밤 10시까지 했어요. 딴 사람들 6시에 가는데. 근데 이게 수습이니까 제가 사실은 그 1인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초기에 돈 안 받고 있거든요. 저 일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일 잘하게 되면 그때는 시급 쳐주세요 이러니까 수습도 없애버리시고 원래는 수습이 3개월인가 그런데 그냥 첫 달부터 바로 그냥 정직원 월급 챙겨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정도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뭐 제가 뭐 싸우기 싫다 했죠. 그래갖고
그러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말씀드렸더니, 애초에 저는 이제 막 어디 회사에 목밀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면은 뭐 그냥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도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장사를 하겠다는 꿈을 부월 추월 자선 그 책을 읽고 이제 가졌기 때문에. 뭐 좀 싸운 이야기 많다 그렇죠. 뭐 항상 근데 우리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또 출근해랍니다. 알겠습니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예, 제가 일본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역으로 일본을 좀 가서 무슨 코토부키야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도 좀 피규어 대기업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좀 영업을 하고 와라. 맥스 팩토리였어요. 맥스 팩토리라고 또 있습니다. 엄청 실사 피규어를 잘 만드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대표님이 두 분이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련으로 대표님이 계시고 한 분은 피규어 쪽입니다. 그래갖고 홈페이지 대표님이랑 이제 같이 다녀왔고, 저는 그때 환치기한 걸 처음 봤습니다. 이제 아무튼 막 그런 거를 어째 그쪽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이거 회사에 조금 어째 보면 스파이로 일을 하면서, 스파이라니까 좀 그렇고, 저도 처음엔 항상 성심성의껏 하거든요. 근데 하는 행동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내랑 안 맞겠다 싶으면 빨리빨리 그만둡니다. 그렇죠? 이제 그냥 그거를 저는 이제 고수했을 뿐이고,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뭐 엄청 막 열심히 뭐 통역도 하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뭐 그러면서 잘 지내고요. 이게 또 안 친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제 거래로 이제 만나니까 제가 완전 꼬봉이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사람 수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참 힘들고, 또 술 마시러 가면 뭐랍니까, 다 시중 들어줘야 되고. 그래갖고 제가 이게 대표님이랑 이렇게 이제 한번 문제가 있고 나서 뭐 대표님이 옆에 있는 다른 대표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갖고 제가 그냥 회사 가면 좀 의기소침한 척 그래 다녔습니다. 그냥 굳이 뭐 기운 안 내고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제 할 것만 딱 하고 그렇게 다니니까 왜 이렇게 좀 기운이 없냐. 그래갖고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다. 뭐 이러길래, 자신감 세상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즉석에서 그냥 길 물어보는 거 있죠. 그냥 그래가지고 눈앞에 있는 그냥 그 직원한테 그냥 제가 거기 밥 먹으러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직원한테 유창하게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저한테 그냥 오늘 밤에 한번 놀래? 이러면서 전화번호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또 보여줬거든요. 아니, 원래 모습 이런데 회사 가면 왜 이래요? 또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것도 이제 영업용이라서 원래 제 본 모습은 아니고 그냥 하려고 하면 하는데, 그냥 사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렇게 지내고, 회사에서도 이제 저를 키우겠다고 그렇게 이제 보내셨겠지만, 이게 24명을 자른 그거는, 그러니까 자른 것보다는 스스로 퇴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또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못하겠다 하고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재고 없이 어떻게 피규어 장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주문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든 게 아무튼 좀 대단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장사가 굉장히 이제 힘든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뽑기방한테 이렇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피규어도 하면서, 그러니까 뽑기방 유통도 하고 그런 것도 연관 지어서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장사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눈여겨보고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규어가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뽑기방에 납품을 하신다면 보통 원피스, 나루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명한 거 위주로 작품으로 한다 치면은 거기 캐릭터가 되게 많고 피규어 종류도 진짜 몇백 개 될 거잖아요. 그거를요, 이렇게 한 A4 몇 장이 돼요. 거기 한 몇백 개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최소 매입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반 스윗 아이스크림 일할 때는 그런 게 없었다 했죠. 그런 거 시스템 같은 게 안 돼 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루피 피규어는 여기 무슨 특정 포즈를 취하고 있고, 어디 뭐 반프레스토에서 뭐 경품으로 나왔다. 요거는 무조건 5,000원 미만의 매입. 5,100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다 돼 있거든요. 뭐 어떤 거는 얘는 7,000엔까지 매입.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그 사이트를 눈팅을 하면서 그게 나오는 순간 1초 만에 구매를 하면 되거든요. 쉽죠. 그래갖고 쉬운 건 아니고 사실은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보고 있고, 그러면 대표님이 그런 공은 또 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매입을 할 수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대표님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제 일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 가서 창업하시면 된다, 이제 그 말도 하시긴 했는데, 사실은 그분도 뭐 알면서 가르쳐 줬겠죠. 그만한 창고도 있어야 되고, 피규어를 상품화를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고 제품을 구입을 하면은 대개 그거를 방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고차 단지 가면은 그게 뭐지? 상품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규어도 상품화를 하는데, 그럼 그 상품화를 할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피규어 도사들이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애초에 못 하실 걸 알고 이제 그런 말을 좀 던지셨겠지만, 애초에 뭐 그런 거는 대략적으로는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깔끔하게 나오고, 그거 말고는 또 뭔 일했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거 꼽으라면 조교가 제일 재미없었어요. 조교는 진짜 이상한 뭐 회사 하면서 사내 정치도 이제 처음 겪어봤지. 왜 회사 다니면서 머리털 다 빠지고 뭐 술 마시고 그러는지 뭐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힘들다고 술에 의존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냥 한 번 이야기하면 풀립니다. 뭐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징징거리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주거든요. 보통 그냥 이제 듣기 귀찮아합니다. 처음엔 들어주는데 계속 들으면 짜증나죠. 가족들도 그런 거 싫어할 겁니다. 포용력이 없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뭐 남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게 없어갖고 속에서 계속 묵히니까 이게 계속, 그러니까 머리털 다 빠지고 그걸로 되는 거죠. 그렇죠? 하루 종일 열받는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자,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것도 이제 화도 많이 겪어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엄청 나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걸어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또 그렇게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요거를 아무튼 지금 완성은 했는데, 요거 막 박는 것까지 일단 해볼까요? 이 영상은 어제 보니까 또 촬영 중에 잘렸던데, 여기 지금 엄청 두껍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가 두꺼워서 살짝 옆에 여기 박을 겁니다. 1.2 정도에서 박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 미싱인데도 뭐 그냥 쑥 들어가죠. 얇은 부분에 지금 바늘을 넣었기 때문에. 천천히 작업하겠습니다. 한 개도 안 보인다, 그렇죠? 자.
구매 대행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일을 왜 했냐?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러니까 일본 구매 대행 뭐 아니면 뭐 옥션 대행 이런 거를 제가 즐겨 이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걸로 해서 저렴하게 사서 저런 데 서면 가서 팔고요. 뭐 그런 일을 돈벌이 삼아 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그냥 이 회사도 어떻게 돈 버는지가 이제 궁금할 수 있죠. 저 입장에서. 그래갖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거는 진짜 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재팬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이렇게 구매 대행 사이트로 옮겨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사실은 그게 한 사업체거든요. 한 사업체가 사이트를 13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어디를 구매하나 사실은 그게 그 사이트에 예, 그런 데였거든요. 그럼 뭐 사업 능력도 대단하죠. 그렇죠? 왜 13개나 만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인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사이트를 다 관리하려고 하니까 주문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 주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일본어가 되시는 직원분도 있고 요즘 또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 일본어가 안 되시는 분도 구매는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알려만 드리면. 그래가지고 뭐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뭐 주의사항 잘 읽어보고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냥 그대로 돈만 입금하면 그런 식인데요. 이게 구매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그쵸?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보통 못 구하는 거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싼 것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15만 원짜리예요. 막 150만 원짜리고 그러면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어보고 하고 뭐 검수에 검수를 거쳐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갖고 아무튼 안 사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직원분들이 초보 때는 그러면 또 뭐 안타깝지만 이제 갈굼을 박을 수밖에 없죠. 회사니까. 일단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평가자 뭐 그런 게 온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90도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근도 보면은 뭐 40도 이상만 거래해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약속을 잘 지키고 돈도 제때 보내고 이제 그런 사람이면은 이게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시계 제품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시계는 워낙 가품도 많고 사기도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그런 거는 매입을 안 받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역시 그렇죠. 이제 직원이 30명 넘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해서 작업하기 좋게 그렇게 이제 뭐 만듭니다. 만들면 이게 저희 같은 구매 대행 팀에서 저는 일본어 되니까 일본 현지에 물어봐가지고 뭐 이런 거 살 수 있냐, 컬러는 뭐 실제로 어떠냐, 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담당을 했고요.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구매도 하고요. 한 사람당 이제 구매 사이트 2개씩을 담당을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무튼 구매가 한 10개다. 그러면 그거 사실은 다 이거 입찰해주고 하는데 금방 할 수도 있고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 회사는 가보니까 또 이제 좀 자유분방한 거예요. 뭐 보니까 뭐 억압하고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초 회사였고요. 저도 이제 남자였고, 근데 위에 분들은 다 또 남자분이시더라고요. 40대 넘으신 분들은 전부 남자분들이시고, 뭐 라떼 문화 그런 것도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건 참 괜찮았는데, 아무튼 이 대표님께서는 문자통이라는 그런 사이트로 이제 돈을 버셨던 분이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아무튼 구매 대행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돈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이 너무 작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못 갑니다. 화장실을 가면은 그거는 이제 좀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자밖에 없댔잖아요, 그렇죠? 여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요, 이게 제 자랑은 아닌데 가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꼬입니다. 제가 뭐 어제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자나 여자나 그게 정상적이면 사실은 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쓸데없이 눈이 높아서 참 좀 그래요. 그래갖고 일부러 그래서 좀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니고 남친이 있는데 왜 자꾸 술을 먹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 여성분들이시면 좀 회사 다닐 때 뭐 누가 이제 추운덕 빼면은 좀 난감하죠, 그렇죠? 물론 또 여자분들이니까 좀 남자들보다는 좀 부드러운 톤으로 또 그런 거를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저도 싫은 건 싫고 일단은 그 업무 자체도 이게 뭡니까? 이중률이 많았어요. 업무 자체도 아무튼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뭐 마우스 클릭을 거의 2만 번 넘게 해야 되니까 이러다가는 손목 터널 중후군 오고 막 손목 다 망가지겠는 거예요. 저도 그러긴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나빠질 것 같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돈도 안 되고. 대단합니다, 그렇죠? 돈도 안 되는 그러니까 조교급으로 돈도 주면서 아무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여기서 일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참 남한테 인생을 의지를 하는 순간 선택지가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싫어도 해야 됩니다. 이게 돈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이 직업 아니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저한테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대충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은 내가 할 수 없는 분야고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데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작업을 마케팅을 하는 광고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계속 그런 글을 쓰고요. 저희 같은 사람은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칩니다. 주문도 치고요. 그 다음에 봉급이 너무 작고요. 여자가 너무 많댔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꼬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남자면 당연히 옆에 여자가 꼬이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저의 수준도 알았어요. 이게 사실은 제 스타일도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저는 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 자부심이 있다든지 저는 돈 많이 벌이라 이제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졌으면 그런 건 좋아요. 좋은데 뭡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운동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몸매가 막 이렇게 막 쭉빵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그냥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원 정도는 그죠 막 데이트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전 좀 바랬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그냥 그래도 걷는 거 정도는 좋아했으면 이제 그런 마음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랑 아무튼 이제 저는 좀 아무튼 이제 건강한 체형을 좀 좋아합니다. 예, 건강한 체형 너무 마른 체형을 안 좋아해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막 쭉빵 글래머를 제가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쭉빵 글래머를 보고 막 예쁘다고 느낀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체형으로 치면은 그래요. 그냥 아무튼 그냥 너무 막 약한 분위기 뭐 그런 건 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좀 개인적인 취향이고 아무튼 사람이 저랑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랑 또 안 맞는 거 대충 이제 이야기해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거는 그렇고 아무튼 업무적으로는 저에게는 이제 비전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굳이 제가 굳이 뭐 계속 할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건강만 나빠지고 돈도 적고요. 그래갖고 그냥 저도 인턴만 하고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인턴만 하고요. 더 이상은 이제 하면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출퇴근 괜찮았어요. 그냥 센텀이었는데요. 동네는 괜찮죠. 센텀 쪽이었고, 센텀 고등학교 쪽. 여기 보면 KCC 방송국, KNN 방송국인가요? 이제 거기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괜찮았었어요. 위치는 괜찮았었는데, 아무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손목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가면은 이건 왜 나에게 계속 연애를 강요하는지, 그 다음에 아무튼 저는 좀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돈을 좀 뭐라 합니까, 이제 경제관념도 저랑 좀 맞았으면 좋겠고, 그냥 좀 너무 사치를 부리면 제가 그거 감당을 할 수 없거든요. 차라리 저는 사치 부릴 돈을, 그 돈으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지 않을래,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 취향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맞아야겠죠, 그렇죠? 돈 쓰는 거를. 근데 제가 참 보면은 단기간에 여자한테 참 마음이 안 열립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연애를 좀 못했던 게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진짜 차갑게, 저도 좀 사회의 상처를 그때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나름 이제 멘탈이 약할 때였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막 여성분들이 그렇게 해도 제가 막 살갑게 막 웃어주고 그러지 못했어요, 전혀. 자, 아무튼 이제 그거는 그랬고, 그 다음엔 여행사 들어갔습니다. 여행사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는 직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는 직업은 완전 다 해볼라 했죠. 여행사는 들어가니까 처음에 그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상품이 있습니다. 랜드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드사, 하나투어 이런 데가 여행사고, 랜드사는 이렇게 상품을 짜가지고 이게 하나투어 같은 데 팔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데서 일을 했는데, 아무튼 저희 그 회사 짐 옆자리에 계셨던 유리님은 제 인스타 또 팔로우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회사 나갈 때 억수로 막 전투적으로 하고 나가가지고, 사실은 좀 좋게 봐주신 분들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미애 이사님이랑 저 또 팔로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먼저 문자도 날려주시고요.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철없을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단기간 일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제 전문가 아닙니다. 근데 상품이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이제 뭐 영업으로 뭐 이런 거 나왔다, 이런 거 이제 알려드리고, 뭐 또 소규모 여행사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이런 상품 나왔다, 그래서 뭐 상품이라 하면은 그렇죠, 뭐 호텔이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숙박하기 전에 이런 코스 같은 거 뭐 백부 여행이라든지 뭐 유후행 온천 가고 뭐 그런 코스를 이렇게 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근처에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호텔 같은 걸 전화를 해서 직원분들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광 가이드 코스를 짭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어떻게든 좀 수수료 받고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제 느낌상. 그래가지고 사실은 소자본 창업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 돈으로 하는 장사가 아니고 남의 돈을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걷어가지고 이렇게 꼭 처음에는 호텔 계약이 아니더라도 제가 사비로 어느 정도 호텔비를 지급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존 손님을 유치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족들을 상대로 이렇게 코스 짜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드니까 나한테 뭐라 해야 되지? 나랑 같이 여행 갈래? 내가 관광 가이드 해줄게. 대신에 관광 가이드 비는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죠. 그렇죠? 친구들끼리 가는데 진원아 너가 그러면 통역이랑 다 해주고 뭐 최단 시간으로 너가 코스 다 알고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뭐 숙박비 정도 내줄게. 뭐 숙박비만 해도 한 10만 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상품을 이렇게 많이 팔고 많이 남기려면은 아무튼 좀 단가가 괜찮은 호텔, 뭐 그런 것도 좋은 코스, 뭐 그런 거 이제 뭐 그래서 입장권을 한 1000개씩 끊으면 뭐 할인을 뭐 5%에서 10% 받든지 뭐 그런 식의 또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삿포로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영업을 하면서 그건 재밌었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김해도 있고 근처에 그렇죠. 뭐 양산도 있고 거기를 이게 모닝을 타고요. 이게 그런데 하루는 양산 가야지 이러면 양산에 있는데 싹 그거를 이제 여행사마다 개인 여행사 같은 데 있죠. 가가지고 저희가 이런 상품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뿌리고 갑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사람 대 사람 장사다 보니까 뭡니까 지금 하면 영업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만 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사람의 마음을 홀려야 되는 장사고요. 제가 영업사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팜플렛 같은 거를 쫙 이렇게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보시기 좋게 예쁘게 이렇게 좀 색인 같은 것도 하고 뭐 포스트잇 같은 것도 짝짝 붙여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진짜 정돈된 차림으로 정장을 딱 입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딱 마음을 딱 해가지고 최대한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상품 사실 비슷할 거예요. 그 비슷한 건데 내가 굳이 왜 너희 집 팔아줘야 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래도 좀 예의 바르고 싸가지 있고 그런 집 저라면 팔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눈탱이 많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업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총각 좋아하는 사람도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 남자 보고 영업 다니라는지 알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많죠. 뭐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뭐 아무튼 뭐 누나라 불러라 뭐 그런 식으로 좀 일부러 좀 막 그런 식도 있어요. 뭐 나이는 많으신데 그러면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근데 그냥 뭐 그런 말까지는 안 하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피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제 그런 건 그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본 영업인데 이게 좀 보면 또 문정박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좋아요. 그것도 좋고. 근데 처음 할 때는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딱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거절당하는 거를 무릅쓰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라고 하고요. 랜드사입니다. 이러면서 명함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조차 귀찮거든요. 그런 거 영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 그냥 올려놓고 가세요 이러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영업한 거를 준비도 하기 전에 보통은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라고 이제 수고하세요 이라고 그냥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래갖고 이제 영업을 못 따도 중요한 건 이제 월급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팍봉입니다. 거기도 거의 10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본어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제가 최대한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뭐 피규어 회사도 가보고 구매 대행도 가보고 면세점도 가보고 뭐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팍봉이고 제일 제가 그만둔 거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예민하실 수 있다. 그렇죠? 일하다 보면 예민하실 수가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게 제가 거기서 뭔가 딱 톱니바퀴 사이로 강제로 끌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역시나 만시나 이제 저의 탓을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또 모으고 싶죠, 그냥. 그래갖고. 그렇죠. 이제 꼬우면 나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꼬우면 나가면 되고. 그래갖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카톡으로, 그냥 카톡이 아니고 그냥 네이트온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전혀 그런 거는 상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밑에 분들이 다 나가시죠. 이러면서. 이 30 초반 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밑에 부하 직원 그만 좀 갈구시라고. 사실은 이제 그분 말고도 이제 나가신 분들이 이제 보면 그 괴롭힘에 못 이겨서 항상 다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본인 일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신입들을 평가를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제 눈에는 좀 보면은 안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총대 메고 이야기하고 나가버립니다. 저는 그러면. 뭐 몇 달 정도는 그런 사람 없으면 좀 회사가 좀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퇴사를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우연찮게 이제 검색을 하다 봤는데 그분은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그럼 본인만의 스트레스를 못 참아가지고 저한테 푸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만둡니다 하거든요. 그냥. 근데 뭐 문토스트 때도 사실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근데 저도 여기서 이거는 돈을 더 못 벌이면 기술도 못 배우고 빚도 못 갚는다 그런 생각 드니까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했습니다. 1시간 36분이고요. 저의 그냥 장사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냥 본인을 찾아갔던 이야기. 근데 그렇죠. 그냥 가정이 있으면 회사를 때려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가게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참아야겠다 싶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참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죠. 노림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났습니다. 났다가 또 뭔가 또 이 신경 건드리는 행동을 또 누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거시기 했던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저보다 딱 일주일 먼저 들어온 친구, 3일, 4일, 아니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 퇴근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바닥에 이렇게 막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냅두고 가면 된다. 그냥 빨리 가야 된다. 근데 덜 치우면은 저희가 그게 발각이 되면 혼나거든요. 그러면 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너 먼저 가라. 내가 하고 갈게. 니 먼저 가고. 근데 이제 그 한 달 들어온 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선임이다.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먼저 하고 갈게. 내 혼자 하면 된다. 뭐 정리하는 거 몇 분이면 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자처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자기의 그거에 동참을 해달라는 거였죠. 사실은 이거 사장님이 치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거짓과 날조를 들고 옵니다. 그렇죠? 성격을 아시다시피 그런 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괜찮다. 내가 혼자 할게.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제 혼자 한다 하니까 그걸 읽으러 간 겁니다. 제가 그게 일한 지 일주일 돼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거를 대표님한테 가서 읽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저는 자기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하는 완전 그런 양아치가 된 거죠. 근데 사장님은 또 저를 압니다. 그쵸? 그래갖고 이제 불러와갖고는 니 내려가봐라. 지현아 니만 와봐라. 이래갖고 뭔 일이고 이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 됐다.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둘 다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대표님마다 직원 뽑는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압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빨리 이거는 회장사를 해야겠구나 그 생각도 강하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은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은 안 그만두죠. 근데 사장님이 저 같은 사람도 잡고 싶고 옆에 사람도 잡고 싶은 겁니다. 옆에 친구들은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구슬리기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은 또 그래도 더 일찍 오고 더 늦게 가고 그런 친구고, 사장님께서 아예 이 매니저까지 해라. 매니저 못하겠으면 니 저 센터점에 가서 니가 지점이라도 한 개 해라. 거의 그러니까 그럼 저를 잡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잘해야겠죠. 근데 욕심이 많죠. 다 잡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저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냥 사장님이 바뀌실 것 같지가 않아서 뭐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제가 나갈게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 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벌써부터 이제 그렇게 됐고, 이게 사실은 이미 이게 뭡니까? 송정이 사실은 또 멉니다. 그렇죠? 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토스트를 굽고 싶어서 알바생을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안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사실은 저 같은 사람 뽑으면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본인도 알걸요. 근데 사람이 안 구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안 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대표님이 처음부터 뭐 우리는 사람 잘 원래 못 다룬다,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사람 잘 그런 거를, 근데 사실 좀 못하신 거는 좀 맞았어요. 제가 봐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쓴소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분도 모두에게 사랑을 다 받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나눠보니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장님의 특징은 아무튼 거의 모든 사람과 다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는 거, 그거를 좀 바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은 어째 왜 내 마음을 모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열이 받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그건 저는 못 섞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 섞이겠고, 결국은 제가 버티니까요. 제가 이제 등수 2등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 애들이 다 하고, 제가 짬이 이제 2등이더라고요. 애들이 다 나가고, 원래 제일 높은 친구는 그냥 창업한다고 이제 그 퇴직금 받고 퇴사를 했고요. 그 친구는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퇴사를 했는데 그래도 그게 돈이 짭짤해서 했겠죠. 자, 아무튼 이제 그거는 항상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항상 문제는 없는데 사람에서 항상 힘들었어요. 제가 회사를 하면서 제가 아무튼 좀 평범하지 않죠. 좀 독합니다. 그래갖고 사실 저 같은 사람 잘 없어요. 저도 압니다. 그래갖고 제 친구들 말고 없는 것도 맞고, 너무 이렇게 좀 막 그렇게 사니까 좀 그렇죠. 뭐 청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앞에 이제 더럽잖아요. 그러면 제가 혼자 일찍 와가지고 이제 가게 청소를 안 시켰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게 앞이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상시가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친구들이랑 일을 하면은 형이 청소하면 저희도 청소를 해야 돼요. 요 논리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원래 첫날 오자마자 빗자루 들고 밖에 나가는데, 가니까 청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들. 그것도 저보다 어린 애들이었거든요. 23살, 다 22살 이런 애들, 담배 피고 딱 전형적인 오토바이 타고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휴일 때마다 같이 놀자 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들 나름의 그런 거 뭐 호의였는데 제가 그걸 다 거절했죠. 그렇죠? 아, 미안하다, 안 된다 이러면서 쉬어야 된다 하면서. 원래 술도 안 먹고. 근데 아무튼 이제 정면으로는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직원마다 다 정치 모함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친구들도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딱
저희끼리 한 3, 4명끼리만 놀고 나머지는 한 10명 정도는 자기들끼리 놀는 이런 식으로 파벌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 있구나 막 봤죠. 그래갖고 뭐 근데 저희들이 다 나이가 많으니까 걔네들 말을 안 먹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걔네들이 뭐 나중에 뭐 단체 퇴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하던 나쁜 버릇을 아직 못 버렸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뭐 퇴사하게 놔두고요. 뭐 욕을 하든가 말든가 뭐 진짜 보니까 한 번은 그게 뭐지 이렇게 카카오톡에 엄청난 장문을 써가지고 저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해놓은 겁니다. 나는 하지도 않은 짓을 신입이 와서 물을 버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알다시피 제가 한 건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냥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제 눈치를 본다고요. 그래갖고 안 해도 된다 내버리고 그냥 가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자기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저도 똥꼬집이라서 그런 거는 뭐 안 했고 사장님도 니 그냥 쟤네들이랑 어울리면 안 되냐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냥 외골수로 일을 하니까.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저 빼고는 다 나갔습니다. 결국은 한 명 빼고 걔 빼고는 다 나갔고요. 그 친구는 제 생각에는 돈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뭐 진짜 본인 사정이 뭔가 그렇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안 좋아지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내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밖에서 만나니까 또 인사하대요. 근데 뭐 지난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건 아니고 지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별 상관없어요. 인사하면 오히려 그냥 받아줄 것 같아요.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나 이러면서 그냥 그날은 내가 좀 많이 못했다. 니들 좀 이해해도 이러면서 밥이나 한번 사줄게. 그렇게 그냥 끝낼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아무튼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튼 저도 물론 거기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렇죠?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적응을 못했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계속 나쁜 쪽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회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어울린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쪽 세계에서는 그쪽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 친구처럼 프리랜서로 집에서 짱 박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질도 아닙니다. 밖에서 활동적인 일을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면 충분히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몰랐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일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알바는 그 정도 크게 해본 것 같고요. 또 해봤나? 아무튼 그런 거 겪으면서 그냥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진짜 여기 일을 하면서 그냥 다 녹여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맨날 이제 야근하고 그랬던 습관이 오히려 이 회사, 이 가게 하면서는 전부 다 제 걸로 돌아오죠. 그렇죠? 저는 한 만큼은 보상을 받고 싶었어요. 사실은 한 만큼은. 근데 그것도 이제 제 운입니다. 그렇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지금은 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때는 좀 그 며칠은 힘들었겠죠. 며칠은 힘든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인생에 보면 딱 한 조각입니다. 작업은 얼추 여기까지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미신 끄고 지금 영상이 1시간 50분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상을 다 지우니까 제법 분량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은 작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금액은 아마 35,000원에 판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 다 35,000원이요. 일단은 신상입니다. 코카 거 신상. 나름 좀 팔아보고, 그 다음에 요쪽은 펭귄 요거는 뭐 한 25,000원 해보겠습니다. 25,000원. 그래도 요게 22,000원, 이거는 25,000원. 그렇게 해볼게요. 22,000원, 25,000원. 아니면 둘 다 25,000원 해도 되고요. 자, 끝났습니다. 요렇게 해서 뭐 오늘은 뭐 좀 찍어봤고, 시간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11시 27분입니다. 오늘 드디어 조금 일찍 들어가겠다, 그쵸? 한번, 패션쇼 한번 해볼까요? 패션쇼 한번 해야겠죠. 이 패션쇼를 하니까 좀 웃긴데, 한번 들고, 느낌 정도. 처음에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요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 요런 느낌이고, 펭귄도 이제 만들어 보니까, 이거 엄마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너가 아니면은 이런 원단 안 살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펭귄. 요것도 뭐 귀엽잖아요. 엄마 보고, 엄마 이거 안 귀엽나? 이거 보면은, 토끼도 있고, 인형도 있고, 알파카도 있고, 호랑이, 돼지, 사슴, 뭐 키위새도 있고, 개도 있고, 여기 뭐 나무늘보, 다람쥐, 뭐 동물농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귀엽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엄마 취향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이런 거는 아무튼 이제 작은 종류 이런 가방 만들면 이제 아무쪼록 귀여울 것 같다. 뭐 장바구니 그런 이야기 어저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그래도 2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괜히 장바구니 하면 저거보다 1,000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10,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장바구니 만들면 이쁘죠. 만들면 이쁜데 안 남습니다. 안 남아서 항상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제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진열하기도 편하거든요. 꼭 안 걸어도 됩니다. 그런 장점도 있어서 아무튼 좋고, 이게 아무튼 마음에 드시면 항상 본인이 이유를 찾으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뭡니까 그냥 원단 취향만 그냥 맞춰서 대충 이제 만들면은 뭐 되겠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봤고, 그러니까 원단을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2세트씩을 팔면은 일단은 본전이란 거를 제가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거는 어떻게든 뭐 서비스로 드리든 어떻게든 드리든 손해는 안 본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유지하면서 돈은 손해 안 본다. 자, 그거를 조금 어저께 이제 상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원단 구입할 때는 그래도 너무 많이 사면은 제가 작업량을 못 따라오니까 어느 정도는 저의 도파민도 충전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이번에 좀 더 알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참지는 말고요. 참을 수 있으면 참아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팔아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온라인에서는 저런 거 사는 거 여러분들 못 보셨죠. 그러니까 매장만 가면 그냥 이제 선생님 팔아드리고 싶으니까 팔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뭐 진작에 진짜 제가 명품은 뭐 저런 명품이란다 이제 브랜드 원단에 미쳐가지고 계속 살 거면 뭐 해외 직구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에서 막 계속 사고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아무튼 둥글게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에서 방법을 계속 찾다 보니까 2개만 팔면 됩니다. 가방을 2개 정도만 팔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마잖아요. 그렇죠? 한마인데 한마 제가 한 25,000원 했는데 이거를 지금 25,000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 인건비는 날리더라도,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뭐 원단값은 벌었다, 그렇죠?
그리고 남은, 그쵸, 거의 한 3분의 2마 정도 남았을 거였잖아요, 그쵸. 뭐 어차피 이런 거는 금액이 얼마나 나니까 이런 거 다시 치면은 몇백원 합니다. 뭐 그런 건 안 칠게요. 자, 뭐 그 정도 하면은 오늘 좀 이야기 됐을 거예요. 오늘 아무튼 가방 만들면서 알바 이야기, 그냥 저의 좀 알바하면서 안 좋았던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있었고, 오히려 지금은 또 그럴 때 또 싸웠던 사람들 보면은 먼저 제가 가서 뭐 그때는 제가 좀 그냥 오히려 잘못했다. 그때 제가 너무 눈치가 없어갖고 융통성이 너무 없었다. 그냥 그 말을 그냥 이야기를 하고, 뭐 그냥 그때 기분 좀 안 풀렸겠지만 그래도 뭐 사과는 위해서 뭐 밥은 한번 사겠다. 뭐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제가 그저께 사주 보니까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표현을 억수로 못하는 데 있거든요. 진짜 제가 표현 못했어요. 같이 일하는데도 좋으면은 좀 좋은 티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진짜 못 냈거든요. 아, 예, 그냥 이렇게 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냥 영혼 없이 항상 그렇게 했고, 지금이었으면 진짜 그냥 좀 이야기도 잘 했을 건데 그게 참 안 됐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20대 때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보면은 뭡니까? 오해를 아무튼 샀겠죠.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갑시다. 예, 진짜 2시간 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뭔 이야기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방은 오전에, 얘네들은 아마 그냥 손가방 할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드는 가방. 저렇게 이제 입구감을 안 하고, 요거는 낮 동안에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아마 낮에는 작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해도 거의 10만원치 가방 넘게 나왔다, 그쵸? 일이 뭐 없어도 하루에 저렇게 13만원치, 이렇게 13만원치 맞나? 5만원에다가 12만원치 뭐 저렇게 나왔으면은 여러분들도 뭐 괜찮죠. 부업 삼아서 뭐 한 달만 해도 뭡니까?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좀 넘죠. 물론 다 팔면은 대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소잉인데, 온라인에 제가 안 올려서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그렇게 온라인에 재고를 관리하는 시간을 넣어버린다면, 이거를 온라인 판매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생각을 해야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발전적으로 살 거면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며칠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일거리가 갑자기 이제 많아지는데 그거를 할지 안 할지, 아무튼 그런 거랑 아무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미션을 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퇴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수익은 나면 좋고, 많이 팔면은 또 선생님 보러 갈 때 면목도 있겠죠. 드디어 판로를 찾아서 더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서로 또 좋아지겠죠.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때는 그냥 능력이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냥 딱 취미활동용 정도로만 팔아드리고요. 자, 아무튼 저의 그런 이야기만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니까 그냥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 뭐 제가 재수 없는데 들어간 게 아니고, 저보다 장기 근속한 분들도 많죠. 그 회사에서 그런 거 다 버텨내고. 저는 근데 아무튼 이상하게 꿈만 높아가지고 막 사업을 해야 되니까 뭐 일만 배우고 빨리 나가서 다른 사업 할 때 그런 게 좀 인사이트 얻고 막 그런 잡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랬다, 그쵸? 자, 그래서 그 철없는 시절의 그런 과거라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